4억 전세에 살면서 2억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이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고 현금이 2억이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없다고 합니다. 현금 할 수 있는 자산이 6억이나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모으고 사셨어요. 2억으로 수도권 투자를 보면은 수지구청 쪽이 좀 많긴 하죠. 다른 분들도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는 수지구청 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 상황을 봤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6억이나 있는데 투자금을 2억만 쓴다는 건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확히 반대로 하셔야 돼요. 2억에 월세 조금 내고 반전세를 살면서 나머지 4억으로는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깔고 있는 돈이 적고 투자금이 많아야 더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 만족도냐 소유의 만족도냐, 이건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없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분이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세금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의 안정성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분이 자가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실거주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전세에 산다고 했으니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없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임차 방식이 뭐냐면 바로 비싼 전세에 사는 겁니다. 비싼 전세는 투자로서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연자분이라면 5천에 100 또는 1억에 60짜리 월세를 살면서 나머지 돈은 다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실거주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월세 살면서 나머지 돈은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많은 분들이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월세는 소득 대비 저렴한 편이에요. 이유는 전세제도와 월세제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 월세를 살 때는 너무 비싼 월세를 사면 안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월세 기준은 1인 가구라면 5천에 60 정도, 2인 가구라면 5천에 100 정도, 3, 4인 가구라면 1억에 100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인 가구가 5천에 100 정도 산다고 하면 인당 5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일단 2배고요. 쓰는 돈이 솔로일 때보다 줄기 때문인데요. 모이는 돈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부동산 투자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이 있다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전세 끼고 하나 사두세요. 그러면 소개팅 할 때 저 집 한 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여자건 남자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남자가 집에 가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제가 만약에 미혼인데 소개팅을 나갔어. 뭐 상대방과 뭐 이런저런 제 취미는 뭐고요, 저는 자라 세일할 때만 사 입었는데 요즘은 에이세컨즈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재테크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 여성분이 저는 집 한 채 사뒀어요, 물론 전세 끼고 사둔 거지만요, 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호감도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집이 있다는 그 경제적인 거 말고, 또 집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물질적인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이 여자가 성실하구나, 쓸데없는 소비 안 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살뜰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이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랑 미래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뜰살뜰한 사람이랑은 여자 남자 상관없이 술을 별로 안 마십니다. 담배를 안 필 가능성도 커요.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결혼을 해도 좋겠다 라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미혼인 분들, 예비 부부분들, 결혼 얘기가 나오고 주거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비싼 전세 살자고 하면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끝났다, 폭락해야만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래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주식과 코인에 자신의 에너지를 몽땅 쏟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과 코인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도파민에 중독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세 상승률은 성에 안 차는 거죠. 10% 20% 오르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늙어서까지 집을 안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많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를 하려면 비싼 전세에 사는 게 아니라 저렴한 월세에 살면서 나머지 돈은 좋은 자산을 취득하시고, 결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집 한 채 사두는 것도 큰 스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센터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오셔서 제가 20, 30대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투자, 부동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둘 걸. 너무 후회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첫 단추를 올바르게
쉽게 끼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거는 학력, 능력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성실함과 용기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바로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